네, 안녕하십니까. 구 마포을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 현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상현입니다. 오늘 현 마포구청장님이시고 이번 또 선거 도전하신 우리 유동정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바쁘셔서 제가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구청장님 사무국장 할 때부터 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한참 전에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어느 당으로 입당을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19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계셨던 평화민주당에 평화민주당. 24살 때 입당을 했습니다. 87항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무렵부터 벌써 그렇죠. 입당을 하셨군요. 60항쟁.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역으로 시청 앞으로 이제 데모를 나갔었는데 네네. 그 데모를 하다 보니까 이 평화민주당 이 간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입당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정당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당적 변경 없이 오로지 민주당에만 있었습니다. 입당을 하시고 나서 그럼 정치를 하려고 입당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입당부터 하고 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입당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민주당 마포 을 지역 사무실의 청소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87년 대선부터 그러면 뛰셨겠네요. 그렇죠. 예, 87년 대선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가. 네네. 그 추울 때 이제 김대중 후보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당이 돼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럼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마음 먹으신 건 언제셨습니까? 그거는 제 자의적보다는 타의적 영향이 더 컸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1974년도에 성산 일동에서 정착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성산 일동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95년도에 제가 32살 때인데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성산 일동으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주문하는 게 그거였고 떨어지는 것도 경험이니까 출마를 한번 해봐라였어요. 선거 나가면 돈도 꽤 들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민주당의 그 개표 창관인으로 들어갔던 분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야 동균아 너 잘못하면 되겠다. 그 정도로 당선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의외로 제가 당선이 됐던 거죠. 90년대 마포을은 지금의 마포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민주당에겐 굉장히 넘기 어려운 벽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32살의 나이로 청년 정치로 도전하셨던 거군요. 네. 95년 일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간 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20한 7년쯤 됐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 뒤로 이제 구의원이 한 번 되셨고 그러고 나서 언제 정청래 의원을 처음 만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98년도에는 제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인 생활을 좀 했지요. 애가 또 둘이잖아요. 네네. 근데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 뼈를 녹이고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봐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둘이었으며 제 애들이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죠. 네. 근데 택시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되게 경험사무소 했구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진짜로 생계로 하셨군요. 생계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18대 총선입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친했던 최재선 의원님이 저하고 입당 동기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정청래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일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제가 상의를 좀 해봤죠. 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당연히 정청래 캠프에 들어가서 정청래 의원이 잘 돼야 우리 나라의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 개혁도 되고 네. 그리고 너도 거기 가서 정청래 잘 돼야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정청래 의원님과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게 된 거죠. 네. 정청래 의원이 더 젊었죠? 그렇죠. 정치는 뭐 나이로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저보다 4년이 젊으셔요. 거기도 또 어쨌거나 청년 정치인으로 마포 무대에 데뷔했던 사람. 그렇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30대 후반에 네.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개혁적 인물로 평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코드가 맞았던 거죠. 저도 젊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젊고 네네.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사무국장과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선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정말 억울하죠. 뭐 언론사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정청래 의원님이 학교에 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결국 이제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받아낼 정도로 정청래 의원이 깨끗하게 털긴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2008년 선거를 졌으니 두 분이서 같이 배가 많이 고프셨겠습니다. 좀 당연하죠. 그런데도 제 의원님한테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때도 우리 유동균 사무국장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지구당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저를 안 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정청래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번 선거였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제가 같이 살림을 꾸려갔고요. 2012년도에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당선이 되지요. 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서울시의원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컷오프가 되셨잖아요. 아, 저도 뭐 그때 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참 뭐 세상 속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정청래 의원님이 굉장히 꿋꿋하게 그래도 내가 당을 버릴 순 없다라고 하면서 당적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냥 버티셨죠. 그러면서 공천은 손혜원 의원이 받아서 네. 예,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 구청장 도전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좀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만 이 갑을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청장은 사실은 을 지역을 벗어나서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거라 걱정도 많이 되시고 긴장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선거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잠깐 그 전에 2016년도에 정청래 당시 국회의원께서 컷오프를 당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네.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그 후에 나왔어요. 그런 그 거였나요? 후에 그 모 방송국과 인터뷰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네. 그 당시에 우리 당원들을 모아놓고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여러분도 탈당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러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더컷 유세단. 그렇습니다.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누비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당이 똘똘 뭉치는 역할, 뭉치는 계기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은 더 큰 유세단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셨는데 본인은 이제 지역위원장도 아니시고 네. 그냥 이렇게 야인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차에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마포구청장 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이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아까 우리 김성희 보좌님께서 갑을이 있으니까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마포 을 쪽에서는 제가 출마를 했고 공교롭게 그 당시에도 갑구에서도 한 분이 출마를 해서 네네. 경선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경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제 개소식에 오셔가지고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이냐면 정청래가 유동균이고 유동균이 정청래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셨는데 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그 야인으로 계시는데 그렇죠.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무국장 8년 했던 유동균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잡고 만세도 부르고 또 우리 유동균을 부탁한다. 네. 유동균을 지지한다. 이런 걸 제가 보면 참 정이 많고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정청래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요.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도 헤쳐가는 것을 이제 박수를 치면서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또 구청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공약 이행률이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몇 %였는지 직접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공약 이행률을 제가 발표한 것은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네. 공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사한 결과가 98.02%. 아, 98.52%.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공약 이행률 98.02%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약은 저희가 다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넣지 않았던 사업들도 제가 뭐 많이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추진했던 대표적인 공약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마포 구민들이 물어보면 나무가 많아졌다, 거리가 깨끗해졌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나무를 좀 의식적으로 더 많이 심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2019년도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28만 그루, 아 그래요? 46%를 이게 10,000그루, 20,000그루가 아니라 네. 200만 그루가 228만. 마포구에도 심어졌다고요? 예, 2019년부터 심었죠. 오. 그래서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이 저희 마포에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무가 많아지면 온도도 좀 내려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산소도 많아지고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메모를 해왔어요. 네. 연간 미세먼지는 81톤 정도가 저감이 되고, 오. 그다음에 온도를 2, 3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네. 또 159만 명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네. 근데 더 좋은 것은 제가 2019년도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선포를 했는데 2020년도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ESG 그랬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탄소를 저감시키는데 나무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이제 나무 심기 붐이 일어나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 마포구에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아하. 어떻게 해서 나무 심기가 시작이 됐는지.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 마포의 사업은 MH 마포 하우징과 그 다음에 무엇이든 상담 창구예요. 무엇이든 상담 창구는 뭔가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나 무슨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 구민이면 누구나 와서 우리한테 상담을 해주면 저희가 상담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까지 99%가 해결이 됩니다. 예. 이게 사소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정폭력 때문에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딸아이 한 명을 데리고 찜질방 같은 데 쪽잠을 자던 네네. 아주머니가 네네. 혹시나 싶어서 저희 문을 두드렸어요. 네. 정말 절박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이혼을 도와드렸죠. 아. 그래가지고 그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가지고 네. 이분이 완전히 자유를 찾았어요. 이혼하고. 정말 우연히 찾은 상담 창구일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아주 우리한테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아무래도. 예.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심했더군요. 윗집하고 아랫집. 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층간소음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환청이 들렸던 거예요. 아. 밑에 분에게. 밑에 분이 뭘 잘못 듣고 계시다. 그래서 계속 환청을 이게 듣는 거예요. 위에 분은 떠들지도 않았고 쿵쿵거리지도 않았는데 그 층간소음이 더 신고하고 이러니까 네. 제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환청이 들렸던 거예요. 그분을 병원으로 인계해가지고 병원에 진료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 웬만하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또는요 되게 이 민원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없이 바로 모신 상담 창구로 가면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아하.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작년에였나요? 2021년에 사회의식 조사할 때 마포구 편을 보니까 마포구에 사는 사람의 93.7%가 그냥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마포구에 살고 싶다. 네. 이게 사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마포 구민들이 정말 그런 점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건 이런 영향이 있어요. 2018년 선거 때 마포 1번가라는 그 우체통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죠? 문재인 대통령의 네.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해서 각 동사무소, 체육센터, 구청에 우체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포 1번가 해서 소통 창구를 만들었죠. 네네.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써서 넣을 수도 있고 일부러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네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호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000건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야. 2,000건 가까이 들어와서 사실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그 창구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 아이디어가 네, 있었던 아이디어를. 거군요. 나무를 좀 심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마포 1번가 채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들어와서 우리가 채택이 됐던 거고. 그 밖에 이제 사업들은
마포 일본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동봉 나무심기라든지 주차장, 생활체육 시설 확충, 그 미세먼지 저감 벤치, 경로동 환경 개선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중간에 추진하다가 잘 안 되셨죠? 1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서 마포 일본가 그랬더니 작년 보궐선거 때 네. 그 일자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네. 다 1등이 1번가 지금 2번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 네. 이제 그거를 자문을 구했죠. 이게 선거법 위반인가? 그랬더니 선관위 해석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그 전부터 연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금방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 1번가 그러지 누가 2번가, 3번가, 4번가, 9번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그렇지만 저는 행정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주민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네. 제가 마포 1번가를 없앴어요. 아이고 참. 없어요.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 명칭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뭐 지금 나무 심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접수가 되고 이게 또 취합이 돼서 좋은 의견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은 아주 새롭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포 일본가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수화기 달아주기, 네. 그다음에 온기나루 벤치, 그 버스 정류장에 온기나루 의자 만드는 네네네. 것 등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없애면서 이제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합쳤어요. 두 가지가 이제 성격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네.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MH 마포 하우징과 무엇이든 상담 창구는 우리 마포 구민들에게 이런 메시지예요. 구민 여러분, 도와줄 가족이 없어도, 그 다음에 집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웃 같은 구청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구청,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공서, 그래서 관공서 문턱은 낮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 창구가 저는 무엇이든 상담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4년간 운영을 쭉 해오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전에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마포 구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 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마포 구민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까 제가 무엇이든 상담 창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모든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복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은 바로 복지다.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사실 뭐 요즘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벌이가 없으시고 이러면 가스, 전기 이런 것도 끊기고 이런 바로 경우가 생기지 그겁니다. 않습니까?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구청에 단단하게 해주면 돈 있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사업하고. 그리고 이 복지는 구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가스요금을 못 내고 수도요금을 못 내고 전기요금을 못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죠. 끊어버리죠. 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선 8기 구청장이 되면 전기, 수도, 가스 이 세 회사하고 우리 마포구청하고 MOU를 맺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가 요금을 못 내서 끊기게 되면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스요금 내주고 수도요금 내주고 전기요금 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품어 끌어안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주면서 이분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분들이 힘을 얻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래서 수도 살아가게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낼 능력이 안 되면 전기요금 구청에 내준다. 수도요금, 가스요금 다 내준다. 네네. 마포의 어느 누구도 예를 들면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골방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 전기가 끊기면 그 요금 대주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또 현장에 가서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150명이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생계비 바로 줍니다. 아, 네. 돈으로 줍니다. 네네. 갑자기 가장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독지가. 자, 우리 사회복지과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기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분들과 이분 어려운 분들을 연결을 해서 맞춤형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집이 큰 게 있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긴급 생계비는 우리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마포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바로 그분에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해드린다는 거. 도와드린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그렇죠. 무엇이든 다 도와드린다. 예.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노인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줄 수밖에 없지만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경로당, 이 어르신들이 가서 생활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호텔 수준으로 다 환경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화장실 개선 사업.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서 비데도 다 설치해드리고 또 청소기 이렇게 밀고 다니는 청소기도 다 설치해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소독해주는 전문 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 다 해드리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고충을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제가 개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구청장 도전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구상을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포하면 특히 홍대앞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슨 새로운 그림 이런 걸 좀 보여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우선은 제가 이제 5대 친화도시를 먼저 표방을 하고요. 네. 이 친화도시라는 것은 청년, 여성, 노인, 아동, 1인 가구 이 5개 분야의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마포가 1인 가구가 또 많죠. 많죠. 청년 가구, 1인 가구가 네네. 많아요. 그래서 이 5개 분야의 친화도시를 우선 표방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문화 관광 이걸 담는 건데 마포하면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홍대 앞이 작년에 문화 관광 특구가 됐습니다. 네네. 특구가 되면 무슨 점이 달라지나요? 우선은 이제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외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옥외. 네네. 이걸 옥외 영업이라고. 네네. 그다음에 또 서울시와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도 들어오고요. 예, 지원은 최하 2억 이상 이제 서울시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단 이제 관광 특구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사또 행렬, 사또. 재현. 그러니까 사또가 이 가마에 앉아서 타고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또 할 분도 우리가 모집을 하고, 네. 이제 가마꾼도 모집을 하고. 또 뒤에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사또 행차하면 뒤에 쭉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 네. 복장을 옛날처럼 갖춰가지고 네네. 그런 사또 행렬도 저희가 계획에 있고 그럼 직접 체험도 하시고 그것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예,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무슨 체험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또 체험, 이방 체험, 그다음에 사또 이렇게 그 매는 가마꾼 체험. 가마꾼 체험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해서. 예, 네.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훨씬 많은 분들이 홍대 앞으로 몰릴 것이다. 네네.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해제가 돼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옵니다. 홍대 앞으로. 네. 근데 그분들 많이 그냥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문화예술 관광을 네. 꼽고 있고 또 하나는 마포 유수지에 스탠딩으로 약 3,200석 정도의 K-팝 홀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마포 유수지. 예. 예. 예산은 약 900억 정도가 수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네, 하고 네. 있고 그 사업은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 국비를 반을 가져오시고 네. 서울시비와 우리 마포구청이 반해서 5대 5에서
K-팝홀을 만들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연중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공연도 관람하고 네. 자연스럽게 마포에서 관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갑을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K-팝, 뭐 K-드라마, 뭐 BTS 이런 것들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연계가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포의 역사입니다. 문화. 예를 들면 절두산, 네. 네, 성지, 100주년 기념교회, 저 갑구에 있는 한국정교회 네.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걷고 싶은 길, 10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걷고 싶은 길 10선도 좀 더 알차게 꾸며서 많은 분들이 걷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문화도 관람하고 그런 마포로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마포 구민들에게. 예. 아, 구청에서 따로 마포 구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에게 좀 투자를 해보자.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육은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죠. 우리가 그것까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네. 예를 들면 좋은 학원을 유치를 구청에서 한다든지 네. 또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데 예를 들면 마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첫째는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물 위에서 하는 그 운동 조정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생존 수영을 통해서 물에 뜨게 해주고 네. 두 번째는 하나의 악기 정도는 한 학생이 다룰 줄 알게 하자.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 구청에서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군요. 그럼요. 예,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교육경비 예산이 45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을 더 늘려서 57억으로 편성했어요. 네. 그거의 일환이죠. 그래서 생존 수영, 그다음 물 위에서 하는 조정 경기. 두 번째는 1인 1학기. 네. 세 번째는 1일 1체육. 그걸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 예, 고등학교 졸업할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학교당 거의 1억 가까이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학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큰 비용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네네. 예를 들면 뭐 사이클을 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축구도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악기까지는 우리가 못 사주지만 그런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악기를 각자 다루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연도 하고 밴드도 되고 오케스트라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특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게 특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1인 1체육. 한 아이에게 하나의 체육을 가르치면 특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도 차고 뭐 사이클도 같이 타고 뭐 탁구도 같이 치면 애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으로. 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하는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마포를 4대 권역으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특기가 좀 있게. 예를 들면 상암권역은 산업융합도시, 미디어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시티 미디어시티 그렇죠.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상암동은 발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홍대는 감성, 디자인, 문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 뭐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홍대 문화예술 특구와 연계해서 합정지구를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덕권역은 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덕권역은 경제허브, 신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쪽에서 4대 권역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서 500만 목 나무 심기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제 경의선 숲길 참 이거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들 많은 인기를 끌고 정말 외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게 좀 맨 끝에 좀 막혀서 좀 아쉬웠는데 이건 좀 처리가 됩니까 이번에는? 경의선 숲길은 그 공덕권역에서 상암동까지 쭉 이어지는데 네. 아쉽게 끊긴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산 자동차 학원이 있는 성산 2동 맞습니다.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 성산 자동차 학원을 이전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공원과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자. 근데 꿈이 실현이 됐습니다. 아, 네. 예, 성산 자동차 학원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저희가 공원 그리고 물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가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정청래 의원님이 거의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거기는 성산 자동차 학원은 이제 개발이 공원 쪽으로 이렇게 친화도시가 될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연남동에서 그 성산 자동차학원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그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을 가려면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남동과 가자역을 잇는 다리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 국비, 김기덕 서울시의원님의 시비, 그리고 유동균의 마포 구비가 합쳐지면 충분히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다리가 놓여서 끊김이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 말씀으로 이번 선거 임하시는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유권자들과 특히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1974년도에 50여 년을 마포에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 36년을 했습니다. 우리 마포 구민과 우리 민주당은 저를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마포구청장까지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가 브랜드 평판 1위, 강남을 제치고 살기 좋은 마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용성에 마포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를 더 좋은 마포로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일 잘해온 유동균이 마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마포 구민 여러분께서 저를 꼭 지켜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